이제 22번에 협회. 자, 협회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한번 잘 보실까요? 협회에서 이제 설립 과정, 정관 작성할 때, 그리고 창립총회 동의 받을 때, 그리고 인가, 국장할 때 인가, 그 다음에 정기, 그 4단계도 꼭 보시고요. 지부지회. 그 다음에 공제사후 운영위원회, 그리고 마지막에 제재까지 정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1번 보실까? 옳은 거, 협회하고 관련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 다 옳은 거 아니면 틀린 거, 아니면 가끔씩은 협회도 박스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억인가? 디귿인가? 옳은 거, 이럴 때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지금 이제 이미 정관은 넘어갔고, 창립총회, 근데 거기다가 300절에 나왔습니다. 300은 어디서? 딴 데서 나올 건데, 먼저 1번은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회원. 근데 창립총회에서 회원 300명입니까? 아니죠. 얼마? 600입니다. 하여튼 이런 숫자는 꼭 나와야 됩니다. 정관 작성할 때 300명 그래야 됩니다. 벌써 이제 1번 X고요. 1번은 600명 이상이 참석해서 과반수 동의. 그리고 이제 서울만 100, 광역시하고 또는 20. 그 세 군데도 이미 시험 문제에 기억력 디귿해서 나온 적이 있었다라고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저것도 한번 내본 적이 있었고요. 하여튼 좋은 문제는 가끔씩 또 나와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2번 보실까요? 책임 준비금 다 써버리지 말고 책임질 돈 좀 좀 놔라. 그래서 적립비율,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은행도 보통 그런다고 했습니다. 고객들 돈 다 나중에 다른 회사에다가 다 대출해줘 버리면 안 되니까 싸나 그럴 겁니다. 적립비율은 총 수입액의 100분의 20, 100분의 20도 이상하고요. 그리고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재료 이런 것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재료 수입액. 협회가 여러 가지 수입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실무교육, 연수교육 하면서도 그 수입이 있습니다. 그 수입액 빼놓고 공재료 수입액 이래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꼭 이렇게 자주 넘어가니까 또 틀리겠다 그러면 꼭 써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100분의 20이나 10,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100분의 20이 아니라 10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재료, 그리고 20이 아니라 10이다. 꼭 두 군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금융감독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아닐 건데요. 그죠? 국장. 그죠? 여기 금융감독 원장은 공제사업의 검사. 공제사업의 조사검사할 때 거기서 한번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여기서 나오면 안 돼. 시정명령, 개선명령,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할 때는 국장입니다. 국장. 3번도 틀렸고. 그 다음 이제 4번 볼까요? 협회는 재무 건전성의 기준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돈을 내줄 수 있는 그 지급 여력의 비율, 돈을 내줄 수 있다는 여력의 비율은 100분의 100. 그죠? 맞죠? 여기 맞습니다.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라고 해서 4번 아마 이제 우리 기본서 교재는 안 나와 있을 건데 100분의 100이 맞아요. 요거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나왔었던 적이 있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4번 요는 맞았고요. 그리고 5번에 보실까요? 협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아니요. 요건 그죠? 호선입니다. 호선. 자, 호선이지 5번도 X라고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X가 되니까 한번 4번 연원만 맞았다라고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포상금, 포상금도 한 문제가 반드시 있는데 올해는 꼭 저렇게 계산 문제.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게요. 자, 이런 문제가 꼭 나올 만하니까요. 한번 23번. 포상금도 한번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이제 갑은 얼마 이런 거 나올 건데 바로 포상금 한번 정리 한번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포상금 지급. 포상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 이 지급대상은 3개가 있습니다. 3개. 아무나 신고하면 안 된다. 근데 아직까지는 포상금 받을 수 있는 것만 계속 시험 문제 나왔고 갑 얼마 받고 을 얼마 받고 자 이러는데 포상금 대상이 아닌 것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무등록. 무거무 양도랑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 남의 자격증 빌려 쓰는 사람 시중에 꽤나 있습니다.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사람 이거 금방 눈에 띄죠. 벽에 걸려있는 사람 사진 A 근데 계약서 막 쓰는 사람 B 그러면 그게 무등록이라는 겁니다. 무등록으로 중개업 이렇게 중개업하는 자 이런 사람은 신고를 좀 해주라는 겁니다. 시중에 엄청 많아.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다고 합니다. 남의 자격증 빌려다가 쓰는 사람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요건 좀 알기가 어려울 건데 거짓으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꼭 거짓도 잘 안 되고 부정한 방법 똑같은 소리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3학년 3반에서 나란히 봤었던 두 사람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뭘 했던 사람? 등록을 한 사람, 이렇게 등록한 자, 이렇게 등록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신고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럼 포상금 50만 원 줄 계획입니다. 이거 장난 아니고 정확히 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록증 자격증, 등록증 항상 이놈 등록증하고 자격증 뜻만 다르지 등록증 자격증 양도돼요. 등록증 자격증 바로 양도 그리고 대여 이렇게 양도되어 한 사람. 양도된 사람 신고하든지 아니면 양수 근데 양도한 사람 거의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양수 그리고 대여 받은 사람 대여 받은 자 그럼 여기도 사진이 달라. 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받은 자 그러니까 이제 등록증 자격증이나 나라의 사진 그리고 사진도 큽시다. 그래서 이제 지금 3.5 4.5로 여권용 사진으로 사진 커진 게 벽 저 꼭대기에 걸려놓으니까 잘 안 보여. 그래서 이제 여기는 크게 한 것 같습니다. 양도 대여 양수 대여 받은 사람 신고해라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거우면 뭐해라 무거우면 뭐해라 양도해라 정말 무거우면 놔줘 하면서 무거우면 양도 요 바로 세개 우리 작년도 시험 문제가 유사명칭 없는데 유사명칭 신고하면 포상금 나온다. 그게 딱 지문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유사명칭 근데 올해는 이제 좀 까탈스럽게 요거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 그다음 이제 어디다가 이제 신고 여기 이제 신고 관청하고 포상금 지급 관청 요거 심하게 안 내봤는데 신고는 첫 번째 수사기관에도 이렇게 수사기관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등록관청에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두 군데 등록관청에도 이렇게 가능한데 근데 세 번째 포상금 지급은 요 포상금 지급은 한 군데에서만 지급한대요. 누구만요? 수사기관 아닙니다. 그죠? 등록관청 요 등록관청에서 등록관청에서 그러면 세종시를 가야지. 걔는 또 수사기관에 가서 돈 주세요 한마디 다 옷상 끌려가고 아주 먼지나게 얻어 터집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포상금 주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포상금은 등록관청 주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그럼 지금은 언제 한대 지급시기에 여기다 신고일 그러면 안 된다고 씁니다. 결정일 이것도 의심은 많아갖고 조회 같은 거 다 하고 나서 포상금 결정하고 나서 결정일 요 결정일부터 여기다가 이제 막 숫자 막 바꿀 건데 3월 1월입니다. 1월 이내 등록관청 한 군데에 빠르게 주겠다. 1개월 2개월 이내에 지급을 해요. 한번 정리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포상금 어떻게 줄 건데 지급 조건 이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소제기는 돼야 이렇게 공소제기는 돼야 포상금을 줘요. 소제기가 안 되면 안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소유예 잠시 소를 보류시켰다. 유예 꼭 집행유예처럼 됩니다. 소를 잠시 보류시켰다는 기소유예 가면 주는데 안 가면 안 줄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꼭 주의할 게 먼저 공소제기 안 되는 불기소는 소제기를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등록 아니래 거짓 아니래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리고 혐의가 아예 없대요. 혐의가 아예 없대요. 무혐의면 공소제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래 그죠? 무등록 아니래. 그럼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정말 무혐의 혐의 없는 사람 신고하면 나중에 무고죄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무죄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포상금이 안 나온다. 그죠? 나온다. 요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요거 포상금 줘요. 요 포상금 지급하는데 요걸 안 나와. 이거 계산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미 공소제기 돼서 죄가 없대요. 가면 유죄가 되건 무죄가 되건 그건 안 물어봐. 자, 그러니까 무조건 가기만 하면 포상금 뭐 한다? 받는다. 무죄가 아니라 여기는 무살도 포상금 나와요. 주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포상금 지급해주는 방법이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하나의 사건을 바로 이제 공동으로 두 명상이 공동으로 신고했을 때 우리 공동으로 신고하면 최초일까요? 아니면 균등일까요? 입니다. 그렇죠? 균등 요거 잘못 생각하시면 괜히 또 최초 아니요. 공동에서 어떻게 최초가 있어요? 입니다. 뭐라고요? 균등 똑같이 한 건당 50이니까 좀 더 계산해 볼 겁니다. 균등하게 배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원칙은 균등인데 뭐라고요? 만약에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우리 시험 문제가 합의된 방법이 있어도 균등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합의된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기다 우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균등이 아니라 요 방법으로 주겠다.
라고 해서 자, 어떤 문장이 나온지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자, 그다음에 접수. 자, 2명 이상이 여기서 이제 접수, 신고나 고소 고발을 접수를 했을 때 접수. 자, 그랬을 때 여기다가 준둥이인가 아니면 최초인가? 자, 뭐가 맞아요? 그죠? 여기는 최초. 여기가 최초입니다. 최초로 신고한 사람, 이 사람한테 이거 뭐 뻔하겠죠입니다. 9시에 누가 A가, 그리고 10시에는 B가, 그리고 오후 2시 되니까 이제 점심까지 아주 여유있게 C가 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6시 문 닫으려고 하니까 D가 와갖고 접수하면 이게 같이 왔다고 뭐 똑같이 쪼개줍니까? 아니죠입니다. 그죠? 누구? 최초로 신고한, 그죠? 9시. 하여튼 문 열자마자 슬라이딩까지 해갖고 번호표 1번 뽑은 1번 타자한테 몰아줍니다. 니들은 돈 없어입니다. 달라가면 뒤지가 얻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준둥, 그럼 1번 타자가 퍽이나 좋아갖다 지 돈 쪼개주는데 준둥이다 아니다. 이건 뭐 맨날 내고 있다는 겁니다. 접수, 1번 타자로 접수를 한 사람. 그리고 공동, 나란히 A하고 B가 손잡고 와가고 무등록인데 갑을 신고했다 쪼개줄게. 한 건당 50이니까 25, 여기는 50 다입니다. 갑이 먼저고 을이 나중에 왔다니 을은 없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번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니까요. 한번 23번. 자, 23번 한번 잘 풀어보실까? 올해 분명히 저거 나와요. 박스도 한 4개 정도 나올 거예요.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나 먼저 요거 항상 우리 풀어봤으니까요. 갑에다가 자, 여기는 얼마 받을까요? 나 먼저 갑은 등록증을 양도했던 A하고 B를, 그러면 이제 한 건당 50이니까 A 50, B 50 써놓고 가면 좋을 건데, 이제 조건 충족을 했는지 봐야죠. 입니다. 먼저 각각 고발을 했고요. 근데 검사가 이제 조건 충족했는지 봐야 됩니다. 양도는 맞고, 양도는 포상금 나올 대상이니까 들어가고, 조건만 충족하면 나오겠다. 먼저 이제 A를 뭐 했다고요? 공소 제기하였고, 포상금 나온다. 얘는 또 갑에다가 100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기소제기 했으니까 A는 50 확실하게 나오니까 A 50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되고요. 네, B를 봐야 됩니다. B는 불기소면은 포상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간다. 양도 아니래.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B는 요건 정말 완전 속된 말 꽝입니다. 이건 이제 신고해봐야 포상금 안 나와. 그러면 A 50만 나왔네요. 근데 누가 신고했대요? 갑이. 그러면 저기 앞에 갑 옆에다가 50을 얼른 써놓으시고 계십니다. 자,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것도 꼭 나올 거니까 이런 문제 어떻게 풀더라 꼭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꼭 저렇게 거짓을 빼버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했던 C를 신고했습니다. 포상금 대상은 맞네. 그럼 C 옆에다가 50을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충족을 했는지 봐봐봐. 안 그러면 포상금도 꽝일 때도 있어. 무죄래. 이거 이제 두 번째 계산 안 하겠네. C는 뭘까요?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갔냐고 안 갔냐고, 유죄 무죄 묻지 말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포상금 나온다. 나와. 요거 계산해야 돼. 이걸 계산 안 하면 이제 답은 틀렸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오네요. 여기입니다. 나와. 근데 누가 신고했다? 우리. 그러면 을 옆에다가 또 50을 써놓고, 이렇게 나란히 갑도 50, 을도 50. 내가 신고하면 이렇게 신고가 포상금 나온다니까요. 오전에 한 건, 오후에 한 건. 그럼 벌써 일당 100만 원이 나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 보시니까 이제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해서 합의 없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너도 그거에, 나도 그거에, 우리 같이 하자. 라고 둘이 나란히 이제 손잡고 다닙니다. 옆에 볼까요? 합의 없이 자격증을 대었던 D를 공동으로, 여기 공동 나왔잖아요. 공동 갑하고 을이 공동으로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격증 대여는 들어가. 그럼 일단은 D에다가 50을 써놓고 구입니다. 근데 공동이래. 그럼 갑한테 25, 을한테 25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근데 나오는지 보자. 그입니다. D는 어떻게 됐다고요? 기소유예. 지금 현재는 잠시 보류시켰는데 유예니까 간다. 포상금 준다. 그럼 주면 어떻게 준다고요? 갑한테 그죠? 25. 저기 앞에다가 써놔야 되겠네. 우리에다가 25 한 건당이니까 D 한 건 50. 공동이니까 쪼개줄게. 합의는 따로 없었으니까 여기는 25개입니다. 나란히 이제 그 세 번째 앞에다가 써놓으면 금방 잘 보이고. 자, 그 다음 이제, 자,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볼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하지 않고도 나와. 무등록이니까. 중개업을 하는
이에다가 역시 50을 써놓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9시 되자마자 슬라이딩 하신 분이 계셨네. 우리 먼저 신고한 이유입니다. 요즘은 자기가 조금 좀 쌀쌀할 건데 하여튼 텐트 치고 주무셨대요. 우리 신고한 이후에 갑도 저건 이제 6시 되니까 문 닫으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하면서 이제 기어 들어왔습니다. 갑도 이제 일을 신고를 했고요. 근데 뒤를 봐야 됩니다. 혐의가 아예 없대요. 무혐의는 포상금 무지하고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무혐의. 포상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간다.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공소제기를 안 한다. 입니다. 그럼 뭐라고요? 꽝. 완전히 안 나옵니다. 그럼 네 번째는 계산도 하지 말고 아예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저거 완전 꽝.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55시. 그다음에 그 아래는 25. 그럼 얼마래요? 75. 요 75. 자, 금액 같습니다. 괜히 또 설마 그러지 말고 2번 75. 자, 둘 다 나란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2번이 바로 정답.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24번. 여기도 이제 자꾸 어려워하시니까 이거 정리 좀 해봐야 됩니다. 행정처분의 승계. 그 다음에 처분을 한다 못한다. 이렇게 처분한다 못한다. 이거 이제 아마 올해는 아마 자세히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는 조금 뜸했었는데, 그리고 CO. 자, CO. 오히려 CO보다는 오히려 제척기간이 또 민법처럼 그냥 무조건 가는 거니까 제척기간 좀 맞을 것 같은데, 그냥 영혼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하여튼 뭐는 발생해갖고 계속 가. 중요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 첫 번째, 여기는 승계한다. 얻어 터지니까 승계하겠죠. 승계를 한다. 자, 그 소리가 이제 처분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승계는 정말 처분도 있고, 이게 다 아주 별걸 다 했습니다. 그리고 폐업도 하고, 그러니까 얻어 터지니까 잠수 땄다라고 했을 때 처분도 있고, 폐업도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딱 두 개가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업무정지. 우리 정량줄에 가면 업무정지가 몇 번? 3번 되면. 그러니까 처분 2번 얻어맞고, 여기서 한 번 더 얻어맞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폐업으로 빠지려고 할 건데, 처분 2번 계속 따라가. 잔머리 걸려봐야 소용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태료. 옆집에 이제 정량집 옆집 가면 육사. 거기도 4번 나오고, 거기는 3명에도 과태료가 나올 겁니다. 하여튼 이런 처분은, 여기 지금 처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처분은 언제로부터요? 여기 처분일일까요? 폐업일일까요? 입니다. 그죠? 처분일. 자꾸 문장으로 보면 여기다가 폐업일, 그럼 표가 아예 안 난다는 겁니다. 자꾸 보는데 처분일. 그러니까 여기는 처분일이지 폐업일이 아니요. 여기서 폐업을 하긴 하는데 폐업일 그날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부터 얼마 동안 따라간다고요? 또 여기다 3년이라고 하려나? 1년. 그리고 업무정지가 걔는 또 6개월 그러니까 여기다 6개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량주로 가면 최근 1년 이내. 옆집에 여기도 육사도 최근 1년 이내. 거기 3명에서도 최근 1년 이내. 바로 2년간 처분은 뭐 한다고요? 계속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얻어 터진 날로부터 1년 동안 따라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뒤에 보면 승계한다. 요 소리가 누구하고 누구는 바로 이제 처분일로부터 얼마 동안 따라가냐. 그걸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남제.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처분을 이제 한다. 그리고 못한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처분한다고 보실까요? 처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처분하겠다 못한다. 이 소리는 처분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넷을 딱 맡았습니다. 어째 세종시장입니다. 두 개 편려는 째려보내. 그러니까 얼른 처분이 내리기 전에 바로 폐업부터,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잠수부터 먼저 탔습니다. 그래서 살짝 치고 빠졌습니다. 때리기 전에 폐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처분을 하겠다. 근데 처분하겠다는 소리에는 과태료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등록 취소하고, 우리 저번 주에 나왔었죠. 그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하고, 그 다음 니은번 업무정지는 족보가 있어야 됩니다. 업무정지는 뭐 하겠다고요? 폐업을 해도 뭐 하겠다? 처분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여기 써졌네요. 요 처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3년 안에는 할 거야, 1년 안에는 할 거야. 입니다. 너 딱 기다려. 이럴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근데 처분하지 말아라. 너무 오래됐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지금 폐업을 했죠. 폐업 기간이 나올 겁니다. 처분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이제 먼저 첫 번째, 그러면 등록 취소는 아무 소리 안 할 수가 있는데, 등록 취소는 얼마가요? 폐업 기간. 요 폐업 기간이 얼마를 지나가면 3년 안에 할 거니까, 폐업 기간이 얼마 지나면요? 3년. 요거 3년입니다. 그러니까 요 3년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3년이 경과나 초과나 같은 소리입니다. 경과를 하든지
초과를 하든지 하면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저 3년 안에 이미 했으면 끝났을 건데 3년 지나니까 잔머리 안 굴렸는데 3년 지나니까 이제 와고 내가 등록 취소할게. 그러면 뭐 어쩌라고 합니다. 아니면 3년이 경과다. 그럼 2년 만에 만약에 등록 취소 2년 만에 재등록에 2년에 재등록이 있었다는 겁니다. 재등록 있으면 3년 안에는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하겠죠. 그럼 하면 얼마입니까? 아직 시험도 안 내봤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3년 가라고요. 2년 만에 재등록. 그럼 뭐 한다? 3년에서 뭐 한다고요? 이제 폐업기간을 빼주겠다는 겁니다. 요건 아직 안 내봤습니다. 그럼 얼마요? 그냥 1년만 더 경과하게 되면 이렇게 1년만 경과하게 되면 다시 등록 신청한 것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여기서 2년 만에 재등록했을 때도 3년 후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그건 아니다. 그죠? 1년 후에 재등록. 요 경과하면 요건 등록이 돼요. 경과했을 때는 등록이 된다는 소리지. 여기서 등록 취소했다고 이미 2년 지났는데 3년 다시 가야 된다? 아니다. 다 빼준다는 겁니다. 교실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니은보 보시니까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업무정지에다가 3년이라고 여기다가 폐업기간 3년 지났을 때 업무정지 못한다. 이미 그건 기출문제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는 얼마라고요? 폐업기간 그죠? 2년. 여기는 폐업기간 1년 동안만 승계시키니까 폐업기간이 얼마? 1년. 1년이 경과가 되면은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경과되면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여기 등록 취소고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국가도 권리에 주무셨으니까 계속 주무시라. 뭐하러도 1년 지났는데 일어나갖고 또 때리려고 하냐고 합니다. 주무셔 그럴 겁니다. 여기는 이미 다 끝났고. 근데 세 번째는 요거 이제 시효인데 시효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 근데 여기는 발생이 포인트요. 그리고 시효는 처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분도 없고 얘는 잠수도 안 타고 폐업도 안 하고. 자 그러면 누구만요? 업무정지만. 그러니까 우리 등록 취소는 3년이 지나도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도 한다 못한다? 한다. 업무정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포인트는 발생이면 처분도 없다. 폐업도 없다. 여기다 발생일. 요 발생일부터 요 세 군데 족보를 잘 가시라는 겁니다. 어디 잘못 가면 막 요거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요 놈인데 막 여기 생각하고 계시고 업무정지 나오니까 입니다. 발생일부터 얼마요? 3년. 그러니까 3년 경과했을 때 경과하게 되면 뭐를요? 다 끝났잖아요. 됩니다. 자 그러면 업무정지.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기다가 막 등록 취소 막 주고 이거 얼마 가야 못하게. 그리고 발생일을 아직 안 나봤는데 업무정지 막 사유 주고 요거 얼마 가야 발생일도 얼마 가야 업무정지 못하게. 이런 거 막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문장을 안 물어보고요. 작년도부터 이제 서서히 나중에 그 등록 취소를 집어넣어서 업무정지 집어넣어서 시험 문제 내고 있습니다. 요것 다 취사한 짓을 다 해. 여기는 아직 안 해봤는데 이쪽은 지금 업무정지하고 등록 취소 넣어서 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조금 만들어 봤는데 24번 보실까요? 24번 딱 요 박스만 약간 다르게 봤습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 갑에 대한 처분인데 옳으면 5 그리고 틀리면 X를 바르게 표기한 것은 뭘까요? 여기 한번 기출문제 최근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아마 가장 어려웠고 그리고 가장 잘 만들어 놓고 그랬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법 볼까요? 이중등록. 그러니까 이중등록이 제재가 뭐더라. 그리고 저놈은 몇 년 가야 되더라. 요걸 생각 못 하시면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또 이제 뭔 문제인지 감이 안 온다. 막 이럴 겁니다. 그럼 아예 그냥 안 되면 정말 제껴놔야 됩니다. 먼저 이중등록했던 개업 공인중개사가 저기 이중등록 정량 결사 소등 할 때 거기죠. 그러니까 요놈이 등록 취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중 등록 그러면 등록 취소 이런 걸 써놔야 된다는 겁니다. 모의고사도 나올 거예요. 이중 등록했던 개업 공인중개사 갑은 2개월 후 폐업을 했다는 겁니다. 들고 팔 것 같으니까 잽싸게 잠수 탔다 그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겠죠. 얻어 터지고 잠수 탔다는 게 아니라 때리려고 하니까 잽싸게 잠수부터 먼저 탔어.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자, 그리고 2년에 폐업기간 경과 후 저기 이중등록은 몇 년 가야 돼? 계산 잘못하면 뭔 문제래? 전혀 감이 안 옵니다. 2년에 폐업기간이 경과한 후 그리고 다시 개설 등록할 거입니다. 너무 출삭방정 떨고 금방 올라왔나 아니면 다 끝났나. 그리고 업무 개시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이중 등록을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요게 정말 유사하게 시험 문제 그대로 제가 아마 이중 등록만 제가 바꿔봤는데 요대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죠.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중 등록은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저희 이중 등록이 업무정지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무정지면 2년이 지나면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먼저 이중 등록은 등록 취소니까 2년의 폐업기간이 경과했으면 1년 남았다고. 1년 남았으니까 무슨 처분을 할 수 있다고요? 그죠?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래야 맞다는 겁니다. 이거 떠나와도 정말 감이 아예 안 올 겁니다. 기업번 X, 요거 X라는 겁니다. 근데 맞는 게 많은 것처럼 기억니은 디귿에다가 모두 5 이랬었다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 생각했나? 딱 또 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요거 X 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니은번 보실까요? 갑이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면 제재가 또 뭐게니까 여긴 제재도 알아야 된답니다. 거인 3명 저기 쭉 가게 되면 확인해보고 거래를 덕점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그리고 3개월 후에 폐업을 하였고, 폐업을 했다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처분을 하겠다 못하겠다 거기 내에 여기입니다. 폐업을 한 거 보니까. 그리고 2년 후라고 했습니다. 2년 후에 다시 개설 등을 한 경우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를, 지금 거래계약서 작성만 안 했는데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제재가 뭐래요? 업무정지. 업무정지니까 2년이 지났으면 이미 폐업기간 끝나버렸잖아요. 폐업기간 2년만 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2년 후에 다시 개설 등록을 해도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그래야지 무슨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냐고. 물론 얘가 등록 취소였으면 2년 후였으면 등록 취소 정말 할 겁니다. 아니요. 제재가 업무정지니까 업무정지 할 수 없다 그래야지. 니은보 또 뭘 엉뚱한 소리 하는데 요거 X고 오케이입니다. 발생은 아직 시험 문제 안 물어봤는데 한번 디귿번 볼까요? 저기 거인 3명 할 때 별표를 쓰다는 바로 6개월. 갑이 거지 공개한 후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했다는 겁니다. 2년이 경과했다면 이 행위를 이유로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발생을 봐야 되는데 발생 몇 년? 3년. 그러면 몇 년 남았다? 1년 남았다. 저렇게 이제 개인이 나중에 심장 약하면 심장마비로 2년 9개월 만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2년이 경과했다면 1년 남았네. 너 딱 기다려.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할 수 있다. 이 문제 아주 어려우니까 한번 꼭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모두 기억니은 디귿은 모두 틀렸다. 그 당시도 그냥 모두 틀리게 했는데 제가 좀 문장 만들어보고 디귿번은 아예 만들어보고 했는데 다 틀렸어. 답은 5번이요 라고 주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정량, 저건 이제 금방 보겠네요. 정량, 결사, 소득, 최근, 거지 해서 이제 저번 주에 이미 봤었고요. 꼭 이런 거 하나인데요. 형벌도 유사사무소 하나 또 내유. 해서 이제 저번 주까지 한번 봤을 겁니다. 그놈까지 한번 같이 묶어 놓으면 되고, 그리고 정량 8개는 많지 않습니다. 그거 꼭 한 문제는 쉽게 맞춰야 되니까 이거 포기하고 저거 포기하면 우리 맞출 게 없습니다. 먼저 등록 취소 하여야 저기 소가 보이는지 소등 나란히 1번 2번 소등이 보이나 이런 것들만 보시면 됩니다. 또 읽어보다 보면 맞아 해갖고 저거 절대적 걸릴 겁니다. 하여야 하는 사이고 아닌 곳은 뭐래요? 먼저 첫 번째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등할 때 소죠. 소속과는 개업 공인자 절대적 반드시 하죠. 근데 그게 아닌 거래요. 그럼 육사에 있거나 거인 3명에 있거나 심하면 과투로 있거나 그럴 겁니다. 맞아. 소등에 딱 걸렸습니다. 절대적에 들어가요. 근데 아닌 거 찾으래요. 되입니다. 2번 보실까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했던 개업 공인자 2개 이상의 사무소. 그럼 등록 취소 할 수 있어도 소등은 딱 걸리면 절대적입니다. 1번, 2번이 나란히 소등, 정량 결사 소등할 때 그 소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간 응용했습니다. 결격사유, 개업 공인사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결격사유죠. 그러면 무조건 등록 취소한다. 라고 해서 징역형 선고받았고 지금 교도소 가는데 가만 놔둘까요? 3년 동안 너 영어 못해 라고 해서 하여튼 종료가 돼도 3년 동안 또 영어 못해 라고 해서 세 번째는 결격사유입니다. 결사서도 들어가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볼까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주사로 하여금 중교물을 수행하겠던 개업 공인주사 들어가죠. 요거 정량줄에 그죠? 정지 먹고 중개업 뒤에 정지 먹은 소속한테 영업해라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도 들어가고요. 근데 횟수만 봐도 벌써 네 번이네. 그럼 정랑 옆집에 육사입니다. 최근 1년 이내 과태료만 봐도 정랑줄에 3번 아니어입니다. 최근 거짓할 때 그 최근 3번. 거기는 업무정지만 갖고 3번입니다. 1년 이내에 3번 이상 업무정지, 여기 3번에는 업무정지가 안 들어갈 거고, 그죠? 한 2번 정도 들어가든지 그러겠죠.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고, 다시 또 3번에서 다시니까 4, 6, 4. 이러면 상대적입니다.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때, 정량줄에 있는 그 3번 말고, 여기는 4번, 6, 4. 요게 상대적입니다. 답은 몇 번? 5번. 자, 이거 조금 알면 아주 쉬워요, 여기입니다. 정량결사, 소등 4번까지는 다 들어가는데 5번, 여기는 옆집에 육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26번도 볼까요? 여기도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에, 근데 오늘은 해당하지 않는 거래요, 않는 거. 해당하는 거 찾지 말고 면 3학년을 찾으래. 이런 소리입니다. 유사사무소. 자, 기업번에 시설물이 사무소입니다. 임시 중개에 시설물을 설치한 자 1학년에 들어가죠. 근데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교권 들어가면 안 되겠다. 1번 벌써 틀렸다 그럽니다. 1학년 1반 맞아.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사무소가 보이네요.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1학년 맞아요. 사무소. 그러니까 교권 지금 뭐 나란히 사무소 맞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업보험 아까 금정이 봤는데 증서 보이네. 증서 분양 등과 관련된 증서를 중개하다. 증서가 1학년입니까? 증서 3학년. 증서를 직접 쌍방 3학년. 저 증서를 보고 3학년 금방 출연해야 됩니다. 디귿번은 들어가 게입니다. 그러면 3번 4번 중에서 답일 것 같아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번 볼까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저기 있네. 포상금에도 아니하고 봤는데 무등록으로 무거운 거 여기 있네. 중개업을 한 자 들어가 안 들어가요. 요 디귿번하고 1번 두 개가 나란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민법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 아닌 자가 저기 금쟁이 표시네. 아닌 자가 우리 작년도 시험 문제 다음 중에서 과태료 아니고 찾아봐 정답이었던 민법 볼까요? 개업공사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사물의 표시 금쟁이 표시 가장 마지막에 표시 저번주에도 써봤구만. 표시 광고를 한 경우 1학년 맞아요, 맞아? 자, 그러니까 5번 답이 아니요. 5번 말고 답은 3번이요. 답은 3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냥 교육은, 교육 옳은 거 할 때 이제 한번 교육도 실무 연수, 그다음 직무, 거래사고 예방, 지침, 요것도 정리 한번 해봐야 됩니다. 매년 나와. 자, 먼저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저놈의 시간은 매년 바꿔갖고 내는데 실무 교육 시간 28에서 30이 맞죠? 면수교육 12에서 16 맞죠? 맨날 이틀, 막 2년, 이틀, 2개월 전. 지금 아주 쌍욕에서 시작해서 쌍욕으로 끝난다는 정말 이틀 맞습니다. 28에 16. 그리고 직무교육, 커피 타는 교육입니다. 3시간에서 4시간. 오전에 잠깐 졸자고 보면 끝나는 교육.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보낸다는 저 커피 타는 교육, 직무교육입니다. 바로 맞고요. 요 시간 모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자, 2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고 소호소 2명 맞아요. 2명. 2년마다 2개월 전 2명 2년마다. 근데 여기서 잘 나오더니 갑자기 2년마다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런데 또 여기다 2년마다 실무교육 받아야 되며 2년마다 직무교육 받아야 되며 이러면 안 되겠죠. 무슨 교육? 연수입니다. 연수. 그리고 장소 등을 2개월 전 2개월 전은 맞는데 뭔 이상한 교육? 거래사고 예방 말고 연수교육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는 연수교육이지 교육을 또 바꿔내기입니다. 2번이 바로 틀렸다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장소 맞고요. 그리고 4번 거래사고 위반교육 다 나옵니다. 국가 정말 중개보존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침은 누가 마련해서? 국장. 이게 또 시도지사가 마련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국장이 시도지사 등이 실시하는 교육의 지침, 교육을 잘못하니까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맞잖아요. 답은 2번. 2번이 바로 거기가 틀렸다.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28번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인데 꼭 한 문제는 좀 여기는 간단하고, 그리고 29번 같은 이런 문제가 이제 항상 우리 매년 나오면서 옳은 거 찾아봐 하면서 꼭 4개 정도 주면서 그걸 꼭 물어봅니다. 올해도 하나 나왔을 거예요. 분양권 포함이네 제외네. 그리고 뭐 연면적, 전용면적 이런 것들은 꼭 한번 서식에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는 아주 크게 나왔었죠. 먼저 거래신고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오늘은 정말 맞았습니다. 저번 주는 저 사유서가 없어갖고 틀렸고,
하유스하고 거리가 가서 사보 맞았습니다. 1번은 맞아. 그리고 2번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임모 중개대상물을 신고한다 이렇게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임목이나 공장재단, 과업재단, 매매는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상가에 정말 오피스에 이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옛날에는 신고 안 했는데 지금은 신고 대상에 다 들어갑니다. 상가나 오피스라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로 들어갑니다. 2번도 맞았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하여튼 거래신고도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지목, 요거 한번 잘 볼까요? 이제 변경신고 대상, 신고할 때는 문제가 없었고, 나중에 달라진 게 바로 변경신고입니다. 그리고 신고할 때 잘못 기재가 됐다. 신고불증에. 그게 바로 정정신청입니다. 이놈 정정신청하고 변경신고 대상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목. 자, 지목이 28개인데 내가 논 샀는데 밭 샀다고, 아파트 샀는데 연립 살 때, 그럼 이게 변경신고 대상일까요? 아침에 잃어봤더니 아파트가 연립으로 바뀌었대요. 이렇게 바뀔까요? 지금 변경신고가 말이 안 되겠죠. 지목.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 그 다음에 건축물의 종료. 지금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아파트 샀는데 연립으로 바뀌었대요. 이렇게 변경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세 번째는 변경신고 대상 아닙니다. 고세게 뭐라고요? 정정신청입니다. 이거 정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지목 5, 그리고 대지권 비율이나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신청 대상입니다. 정정신청 대상. 이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이제 정정신청, 그리고 5개, 변경신고 8개, 이런 것들은 한번 꼭 한번 다시 한번 써볼 겁니다. 바로 세 번째 액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맞습니다. 택지개발 촉진법. 조금 우리가 잘 안 보는 법만 써봤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오류도 꼭 나올 겁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근데 여기에 빈집하고 소규모 정비에 관한, 이제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공급계약 하나가 들어왔대요. 최근에 정말 들어왔습니다. 빈집도 하나가 들어왔어. 이제는 7개가 아니라 8개가 됐네요.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정말 당사자 일부 물건을 교체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변경신고가 된다 안 된다. 그거 좀 안 돼요. 안 되고 줄어들어야 됩니다. 재신고를 해야 된다. 5번은 맞아. 답은 3번이요.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9번, 이런 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거에 아예 내놓고, 요건 제발 막 틀려라. 이런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작성 방법인데, 박스에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자, 저렇게 박스 내용만 다르게 해서 한번 시험 문제 맨날 요거 유사하게 몇 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정말 나와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억 볼까요? 저기 합산일까요? 각각일까요? 자, 다수계입니다. 자, 거리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는 이런 거 이미 내봤습니다. 거리 지분을 합산하여 다수일 때 A는 얼마고 B는 얼마고 거리 지분을 합산하여 표시한다. 아니면 각각. 그죠? 각각이 맞습니다. 자, 상추적으로도 말이 안 되겠죠. A 얼마, B 얼마. 그런데 합쳐버리면 어떡하냐고 입니다. 각각. 기업번호 들어가면 안 되겠다. 옳은 걸 고르래요. 자, 1번은 벌써 틀렸어. 저건 아주 눈길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니모 볼까요? 여기도 각각일까요? 합산일까요? 이건 아마 합산한, 이렇게 한번 내봤을 겁니다. 거래금액 난에는 둘 이상 부동산을 함께 거래를 할 경우 A 부동산 2호, B 부동산 3호, 이런 식으로 함께 거래할 경우는 각각의, 그렇겠죠. 각각의. 여기도 합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는다.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맞습니다. 자, 기업번호는 틀렸고, 거기도 각각 그래야 되고, 여기는 맞았어. 니은번은 맞았습니다. 니은번 맞고. 그 다음에 요 디귿번 정말 꼭 줘야 할까요? 저건 금방 알 건데,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서 적대. 맞죠? 근데 집합건축물 아파트입니다. 집합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 아주 시장님 아주 딱 요거 받자마자 쓰러지시겠네. 201호 사는데 101호부터 저기 20층까지 다 재고 왔네. 연면적. 그거 네가 다 살 거니 그럴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겠죠. 집합건축물 연면적이 아니라 전용 면적입니다. 그리고 집합건축물이 아닌 것들, 아닌 단독주택 이런 것들은 연면적을 적는 거 맞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집합건축물인데 아파트 하나 101호 사는데 201호 사는데 1004호 사는데 연면적을 다 적어가면 아주 난리가 나죠. 아마 그냥 며칠 작성했을 것 같습니다. 101호 얼마, 201호 얼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뭐 말이 되는 소리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연면적 말고 전용면적 그래야 됩니다. 아니면 또 전용면적하고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아니 공용면적은 놔두고 전용면적만, 그것도 주셔야 된다. 하여튼 디귿번 액수. 그 다음에 1번 정말 이런 거 이제 제일 중요하죠. 자, 먼저
종전부동산 란 여기입니다. 자꾸 봐도 계속 헷갈리실 겁니다. 종전부동산 란은 분양권의 매매 경우에만 작성할까요? 지금 뒤에는 안 틀렸다고요. 종전부동산 란이 분양권일까요? 입주권일까요? 입주권을 생각 못하시면 이것도 1번 맞았네 그럴 겁니다. 맞기는 뭘 맞아? 3번이 또 답이 아니라니까요. 입니다. 1번 종전부동산 란은 분양권 매매 경우에만 적습니까? 분양권 적을 수가 없습니다. 종전부동산 란은 뭐라고요? 입주권. 그죠? 재건축, 건물 살고 있다가 그거 때려 붓고 나서 들어가는 입주권이지 뭔 분양권. 자, 분양권은 저기 옆에 살다가 친구가 같이 살자 해갖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들어오는 거라고요. 여기 지금 권리가격 나오잖아요. 권리가격, 추가 지불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분양권이 말이 되거냐고입니다. 네가 무슨 건물이 있니? 땅이 있니? 대지권이 어디가 있니? 분양권은 없다는 겁니다. 입주권은 그래야 됩니다. 이건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1번 입주권의 매매 경우만 작성한다. 이건 계속 내도 계속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1번 X 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니은번 하나만 맞았대요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30번 요건 꼭 푸셔야 되고 하여튼 60일 6개월 저번주에 한번 봤었어요. 자, 계속 보실 건데 60일 6개월. 그 다음에 군사문화 환경에는 허가 받아라. 허가 안 받으면 무효요. 아주 2년 전년하고 요것도 먹고 교도소 갈 거요. 아주 쌍욕을 날립니다. 한 번 욕하면 못 알아듣겠지. 아주 쌍욕을 날립니다. 먼저 옳은 건데 1번 보실까요? 영주권자는 이런 건 심하게 안 해봤는데 영주권자는 부동산을 취득해도 내국인과 우리 시민권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시민권은 완전히 누가 미국의 시민권 취득했대 미국 국민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영주권은 아직 아닙니다. 거기서 조금 더 몇 년 더 가야 되는데요. 영주권자는 그냥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해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맞아요. 오히려 동일하게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로 신고하면 된다. 오히려 맞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외국인은 시민권자가 됐을 때 외국인 부동산 취득으로 신고하는 거고요. 영주권자는 맞습니다. 요건 조금 어려우실 건데 1번이 맞아 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애매하면 나머지 문장 한번 봐봐봐. 그럼 다 틀렸을 거예요. 여기입니다. 먼저 외국인이 상속, 아마 여기서 시험은 제일 많이 나오는 상속 판결, 경매, 합병. 그리고 법률 규정에 따른 환매공사 오늘은 이제 다 나왔다 등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다 꼭 우리 시험 문제는 계약 외에 이렇게 친절하게 주는데 빼봤어요. 행사에 의해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60일 이게 60일짜리니까 60일이나 6월 계약 외입니다. 6월 저번 주도 써봤구만 6월 자꾸 보고 헷갈리면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자, 조금 줄게요. 우리 전통 건조물이 있으나 지정문화재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전통 건조물 보존지구 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시장이 받을 게 아니라 저기 국가중앙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전통 건조물하고 지정문화재 그래야 됩니다. 지정문화재. 세 번째도 심하게 안 내봤는데 지정문화재다. 문화재는 전통 건조물이 아니요. 세 번째 X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실까요? 허가 저렇게 쉽게 안 나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면 14일 그래도 안 됩니다. 이게 15일이나 7일 더 X고요. 자, 여기는 4번 15일 그러면 15일 보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볼까요?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않으면 쌍욕인데 뭔 소리 안 돼요. 1년이나 지옥이나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X. 근데 허가구역에서는 1년짜리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얼마? 그죠? 2년에 2천. 답은 몇 번? 1번. 정말 나머지는 다 틀렸고 좀 쉽게 보이고 1번. 요 1번이 바로 맞았다라고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30일 이제 오늘 이제 허가법입니다. 허가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거고요. 허가를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시험 문제가 한번 간단하게 하나는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허가 투기가 엄청 발생한다. 아니면 투기가 발생할 바로 예상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허가는 누구한테 받고 지정권자는 누구고 그리고 절차 같은 건 심하지 않을 건데 매수 청구, 선매 이런 거 위주로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효력이 언제 발생해? 물론 작년도 나왔지만 면적, 주거지역 얼마, 상업지역 얼마 꼭 주의하세요. 아마 올해는 면적 위주로 나올 것 같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토지거래가 구역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둘 이상 저기 세종시하고 대전하고 아주 시장님 둘이 아주 난리 날 거예요.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져 있으면 결판이 안 날 건데 그랬더니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한대요. 이렇게 시도지사가 둘 이상인데 누구랑? 위에 그죠? 국장입니다. 딱 두 사람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그냥 한 개 바로 이제 시도의 일부
이러면은 그때 시도사가 맞는데 둘 이상 시도면 서울시, 경기도 아주 결판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니네 둘 다 빠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야 됩니다. 국장. 자, 일본은 국장 그래야 됩니다. 국장. 시도사가 아니다. 그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허가받은 사항들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허가권자가 누군데 하필이면 시도지사인가? 그럼 여기다 국장 그래야 되나? 시도지사에게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변경 허가가 누구라고요? 여기는 그죠?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자, 2번 X개입니다. 허가 받은 사항이니까 여기 지정권자 아닙니다. 2번 시장군수구청장. 저것도 살짝 바꿔서 공법 등에서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볼까요? 매수 청구를 받은 바로 시장군수구청장.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아닙니다. 아니면 적은 금액이 낮으면 그 금액으로도 할 수 있다. 매수하여야 한다는 아니래요. 저것도 정말 치사하게 공법도 저렇게 나와본 적이 있었대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4번 볼까요? 토지거래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 1개월입니다.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맞죠?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네가 안 내줬잖아. 이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죠? 편하게 나왔죠.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5번 잘 보셔야 됩니다. 축소. 자, 여기는 허가구역의 지정, 그게 아니라 허가구역을 재지정. 자, 이미 지정했던 거 다시 지정. 근데 또 5일 가야 되나? 축소. 좀 줄이는 거. 아예 없어진다는 해제. 해제 등의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아니면 공고한 날로부터 즉시가 아닌가?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5일 후가 아니라 즉시. 이런 거 꼭 내볼만 한다는 겁니다. 허가구역 지정에서 효력 발생할 때 처음이 5일이고, 여기는 바로 공고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없애는 거니까, 줄이는 거니까, 이미 있는 거니까 여기는 또 5일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조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조금 좀 까탈스럽게 공법에서 나왔던 문제 한번 소개 한번 해봤어요. 이제 다음 주 같은 게 조금 더 시험 문제 가까울 거예요. 그리고 32번은 그냥 간단하네요.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방법 꼭 이런 문제 하나 나와요. 그리고 한번 3번 쪽으로 가볼까요? 저 3번도 이 시험 문제 유사하게 최근에 안 내서웠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건축 연도는 준공검사 일을 기준으로 해서 기재를 한다. 아닐 건데 언제라고? 사용승인입니다.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해서 기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정도 꼭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33번은 우리 확인 설명서 기본에 세부에 자, 이것도 이제 꼭 정리 한번 해볼 건데, 확인 설명서에서 옳은 것으로만 박스에서 골라보세요. 이런 거 안 내볼 수가 없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 볼까요? 거취. 자, 대상 권리 토지에다가 입지정에서 관리하는데 비거취. 그 8개였죠. 거래 예정 금액은, 그러면 이게 세부일까요? 물어보고 쓸까요? 바로 거래 예정 금액 등은 세금도 그렇죠. 거취까지. 개업 공인주사 기본 확인사항 란에다가 기재한다. 맞죠? 정말 기본 맞습니다. 기본에 거취. 자, 7번째가 바로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자, 7번째 내가 알아서 쓰니까 기본 확인사항 란에다가 기재해요. 그러니까 요 기업번 맞습니다. 여기다 세부 그러면 X. 자, 기업번은 들어가야 돼. 그럼 1번하고 2번 중에서 답인 것 같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니은번 보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니은번 수도, 전기, 가스 등은, 근데 수도, 전기, 가스 등은 벽면 미, 도배 상태를 안다가 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X속입니다. 그 아래에 있습니다. 실내합니다.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아직은 저렇게 안 내봤는데, X, 수도, 전기, 가스, 소방은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를 안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하고 도배는 벽면의 누수, 도배 깨끗함. 그냥 벽면하고 도배는 벽면 도배만 기재를 합니다. 님본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수도, 전기, 가스 등은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를 아닙니다. 님본은 X. 그러니까 1번 답이 아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볼까요? 1조 소음 진동 입지 조건입니까? 아니죠. 1조 소음 진동은 환경 조건. 이런 거 꼭 자주 내. 도로, 저번주하고 비교하셔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이나 판매나 의료시설, 그 5개가 입지 조건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것도 조금 한번 눈길을 살짝 한번 주셔야 됩니다. 요건 무조건 네, 주셔야 됩니다. 디귿번 X. 그러니까 이미 저렇게서 이제 아예 디귿번 나온 놈들은 다 틀렸어. 그 다음 이제 1번 보실까요? 중개 보수는 금액만 기재하고, 그리고 취득 관련된 조세는 세액을 기재한다. 아주 엉뚱한 소리 났죠. 중개 보수는 계산 과정도 산출 내역도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취득 관련된 조세는 세액이 아니죠.
세율이지 세액이 아닙니다. 저렇게 자꾸 늘려고 해. 1번은 아주 엉뚱한 소리, 5번은 완전히 틀렸어, 3번도 틀렸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어느 확인 설명서나 대상무건의 표시, 그리고 권리관계 이런 문장 중요할 거고요. 거래지원금에 맞습니다. 그리고 취득 관련된 조사의 거취, 대상하고 거치는 다 있고요. 그리고 중개보수, 그리고 실제는 다 실자죠. 실제 권리관계는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사항은 모두 정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미음 번은 쭉 한번 눈여겨보시고 모두 기재할 거 거기 다 있습니다. 미음 번은 맞아. 기업번하고 미음 번 두 개가 맞아. 2번이 정답이요.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묘지. 자, 묘지 문제 34번. 자, 정리해봤고요. 자, 분묘기지권. 한 문제 반드시 나올 건데, 자, 먼저 1번. 우리 저번 주도 한번 봤었는데, 자, 먼저 분묘기지권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이렇게 바꿔놓고 아직은 시험 문제 안 내봤습니다. 근데 1번이 맞을까요? 사설묘지의 설치기가 15년? 아니죠. 얼마? 30년. 그러니까 15년이었다가 이걸 더블로 늘려놨대요. 그리고 15년씩 3번씩이나요? 아니요. 얼마? 1회.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방에 딱 60년 가버립니다. 애초부터 30년 보장해주고 연장 딱 한 번 하게 되면 60년. 예전에 정말 저렇게 막 15년씩에다가 계속 연장을 3번씩 해갖고 60년을 복잡하게 갔는데 지금은 한 방에 가고 있습니다. 1번 저렇게 꼭 내볼 겁니다. 34번 1번이 틀렸다. 나머지 8년은 또 다음번에 또 나올 건데 쭉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무조건 8년만 나오고요. 그리고 35번도 딱 거리계약서 바로 이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한번 1번 보실까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아마 요런 문제는 내가 꼭 요 정도는 알 거예요 하셨을 겁니다. 전대차 계약이나 후견이나 동의 없는 제한능력자의 매매 계약은 무효래요. 무효. 무효 아닐 건데 무효가 아니라 취소. 이건 무효가 아닙니다. 취소. 무효주장 해줘야 됩니다. 효력은 같을지 몰라도 취소 안 하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유효가 돼버립니다. 무효 아닙니다. 무효 말고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추인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애초부터 효력이 없다, 무효다, 그런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1번은 취소. 우리가 민법 배우니까 그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1번이 바로 틀렸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한번 보실까요? 이제 명신탁. 이 명신탁은 뒤에는 이제 간단할 건데, 뭐 명신탁은 오늘은 꼭 한번 이제 다음 주에 아마 갑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케이스형이 나올 겁니다. 명신탁. 이 명신탁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자, 먼저 등기형. 자, 요즘 이제 아예 이제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등기형 명신탁. 얘는 1차도 나와. 자, 등기형 명신탁. 근데 1차는 저렇게 이제 사례 문제보다 이제 저런 게 좀 많이 나올 겁니다. 먼저 등기형은 가미. 여기 이제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이고, 그리고 누가 요 을을 잘 받아. 요 바로 매수인이 신탁자입니다. 신탁자. 매수인이 바로 신탁자. 요분이 바로 산다. 그입니다. 사다가 뭐 한다? 맡긴다. 근데 본인 앞으로 등기를 안 하니까 중간 생략형 등기가 된다고 또 등기형 명신탁이랍니다. 얘를 또 중간 생략형 명신탁이라고 해요. 병한 때. 요 병이 이제 받아줘 할 사람은 이제 수탁자입니다. 근데 누구 앞으로는 등기 안 한다고요? 신탁자 앞으로는 등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탁자가 매수하여 그러면 이게 바로 등기용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바로 나와요. 케이스 유사하게. 자, 그 다음번에도 또 나올 거니까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신탁자가 매수했다. 돈을 받아서 사면은 계약형인데 여기는 신탁자가 매수하여 그리고 수탁자에게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매도인 보고는 내가 돈 줄 테니까 등기는 이쪽으로 넘겨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신탁자가 뭐 하냐? 요거 탈세하려고. 탈세나 탈법이다 보니까 탈세나 탈법. 우사 표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요런 목적이 안 좋으니까 등기 넘어갈 건데 명신탁 약정도 효력이 있겠냐고 없겠냐고 합니다.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명신탁 약정도 무효. 국가가 이걸 도와주면 국가가 망해요. 그리고 등기도 뭐라고? 지금 빼 돌리는데 등기가 유효? 아니죠. 등기 뭐? 무효. 채권행위, 물권행위 다 뭐요? 효력 보호 안 해줄 거예요.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수탁자가 또 가만 놔두거니 팔아치우주기입니다. 그러면 정의라는 제3자한테 팔아치우면 이제 민법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의가 됐건 악의가 됐건 효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다 묻지 말고 유효.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제3자가 안 판다는데 맨날 술 먹여갖고 아주 가져왔다. 적극하다. 그냥 가담 아닙니다. 그냥 가담이면 뭐 괜찮아요. 적극 가담이었을 때 뭐라고요? 여기는 무효. 그러면 제3자는 어떠한 경우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럼 액수라는 겁니다. 무효인 경우도 있다.
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팔아치웠네요. 그러면 횡령죄. 옛날에는 판례를 바꾸기도 했었는데 횡령죄. 옛날에는 사다가 맡겨놨으니까 보관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등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등기 안 하고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전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네가 언제 등기를 해봤니? 그러니까 횡령죄 성립 판단한다? 안 한다? 판례까지 바꿨다는 겁니다. 1.2015 이렇게 나간 거는 판례가 있습니다.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까지 바꿔서 이제는 성립하지 않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등기형에서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매도인, 매수인, 수탁자 누구한테 있다고 소유권? 수탁자 큰일 나고 신탁자도 아니고 누구? 그죠? 매도인 무효 꼼짝 않고 있었으니까 누구에게 애초에 소유권이 있었다? 매도인. 여기서 자꾸 헷갈린다는 겁니다. 매도인. 그러면 매도인 자리에 앉아라. 뭐라고? 찾아오라고 합니다. 이행강제가 모두 맞습니다. 그래서 신탁자가 취득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네가 저 자리에 앉아. 뭐라고요? 매도인에게 그대로 소유권이 있으니까 매도인 자리에 앉아라. 매도인 대위. 자, 이런 문제 거의 어느 정도 다 문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꼼짝 않고 있다. 요 자리에 앉아라. 무효주장하고 다시 이 자리에 앉아서 매매는 유효입니다. 매매는 유효하니까 찾아와. 존말할 때 찾아와. 이행강제금 그리고 과징금 형사처벌 받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이행강제금 모두 맞고 교도소 가고 난리가 나니까 좋은 말 할 때 찾아봐.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계약형. 계약형이고 여기 이제 계약형입니다. 나중에 이제 계약형 등기형하고 약정, 그다음에 물권 변동 그런 것들은 한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써볼 건데 계약형 명의 신탁은 여기는 계약형 둘이 얼마나 친하면 위임입니다. 우리 중개도 위임이라고 했잖아요. 친하니까 돈 주고 네가 사. 그러면 갑하고 요 갑이 이제 매도인인데 사는 사람이 완전 달라요. 여기서 누가요? 병이 신탁자는 나타나지도 않아. 얘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신탁자가 돈만 줘. 이렇게 신탁자가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금 조달 이런 소가 나옵니다. 자금을 대주고 수탁자가 매수한다. 수탁자가. 여기는 신탁자가 매수하여 등기를 수탁자에게 이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금방 알아요. 신탁자가 매수했다. 수탁자가 매수했다. 이거 수탁자가 돈을 받아서 수탁자가 매수를 해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금을 대주고 무슨 돈 얘기 나오면서 돈 주면서 사라고 이런 얘기 나오면 계약형 둘이 엄청 친하니까 돈 주고 친구 죽고 못 사는 사이 아니면 가족 아니면 이런 일 없고 쪽입니다. 수탁자가 자금 받아서 산다는 겁니다. 대신에 매도인이 뭐였다? 매도인이 선이었을 때 이렇게 매도인 악이면 안 되고요. 매도인이 선이 그러니까 명신탁이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아예 몰랐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명신탁 약정이 있어요. 이 약정 무효인데 이 약정 자체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느낌이 오잖아요. 얘는 사는 사람은 을인데 왜 또 등기는 병한테 주라고 하나? 이것도 명신탁 하겠지. 근데 여기는 아예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나타나질 않으니까 바로 명신탁 약정 무효인데 자, 여기서는 거의 모를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됩니다. 모르니까 선이면 그리고 가백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갈 건데 이 등기가 뭐라고요? 유효. 여기 유효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등기가 유효다. 그러니까 애들 다 키워놨으니까 젖줄 일이 없다가 수유 없다고 합니다. 젖줄 일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병으로 한번 이제 정으로 넘어갑니다. 정. 제3자 여기 똑같다. 제3자 여기도 선이 악의는 묻지 말아라. 아주 눈물 난다고 합니다. 악의도 묻지 말고 줘버리자 유효. 그래야 이제 괜히 돈 줬네 그럴 겁니다. 유효. 그리고 뭐만요? 적극가담 뭐가 된다고? 적극가담 여기는 그죠? 보호를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는 무효, 여기는 무효입니다. 또 마찬가지로요. 등기가 여기 이제 그럼 여기서는 계약형에서는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선이면 수탁자 여기 유효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바로 이제 여기는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팔아치웠을 때 횡령죄 얘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횡령죄가 성립 판단한다? 안 한다. 근데 신탁자 보고 안 찾아온다고 이행강제금 이행할 때까지 강제를 하겠대요. 소유권을 줘놓고.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못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횡령죄도 없고 절주일이 없다는 소리가 수유 없다는 소리가 횡령죄도 없고 여기 이행강제금도 없고 저기 이행강제금 있는데 안 찾아오면 저렇게 매도인 대위로
안 찾아오면, 이거 안 찾아오면 이행강제금 얻어맞습니다. 이행강제금 10%, 20% 두들겨 팰 건데, 여기는 이행강제금도 없다는 겁니다. 못 찾아와. 여기는 못 찾아와. 자, 그런 거니까 이제 여기는 이행강제금 없다. 횡령죄 당연히 없겠지만 이행강제금도 없어. 자, 그러면 팔아치웠네요. 팔아치웠는데요. 자, 그러면 아까 2억을 신탁자가 대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돈 지금 누구 손에 들어갔냐? 수탁자 손에 2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신탁자가 내 돈 내만. 그게 뭐라고요? 부당이득. 그래서 이제 2억 팔아치웠으니까 수탁자가 갖고 있잖아. 그거 누구 돈이? 내 돈. 요 돈을 받아서 산 거니까 신탁자가 부당이득. 팔면 소유권은 못 가지고 오는데 부당이득. 요 부당이득 뭐는요? 반환은 된다 안 된다? 반환은 된다. 요 반환은 된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0년 갔을 때는 신탁자만, 어느 경우나 신탁자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신탁자는 어떤 경우도 점유취득시효는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령에서는 점유취득시효 누가 주장하게, 그것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면 완벽하게 1차까지 모두 된다는 겁니다. 문장으로 나와도 되고, 우리 법령에서는 꼭 케이스 문제가 나오니까 그거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응? 점유취득시효는, 그러니까 여기 등경이 됐건 계약경이 됐건, 여기서 20년 가면은 누가 소유권 취득하겠냐고. 누가 자주다. 자주 무과실 이런 것들을 누가 주장할까요? 20년 갔을 때 점유취득시효. 수탁자가 아니라 신탁자. 사다가 맡겨놨죠. 그럼 20년 가게 되면 소유권 취득해요. 점유취득시효로. 뭐 그 전에 다 팔아치우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돈 받아서 누가요? 수탁자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타주가 되고요. 남의 돈이니까 여기도 20년 가게 되면 신탁자가 소유권 취득해요. 이건 인정해줘요. 근데 20년까지 누가 가만히 있을까요?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데 얼른 잽싸게 팔아놓고 뱉져라.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얘 5년에 그죠 2억 얻어맞고 얘는 3년에 1억 얻어맞으니까 서로 형사 고발 고소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만 20년 경과됐을 때 신탁자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도 점유취득시효는 누구? 신탁자 주셔야 됩니다. 수탁자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6번. 자, 이렇게 이제 보고 나면 이제 편할 겁니다. 자, 아래는 이제 금방 끝납니다. 자, 먼저, 1번, 옳은 거. 자, 저번 주하고, 문장이 같은지 볼까요? 이제 제가 문장을 슬쩍 바꿔놨을 겁니다. 자, 먼저, 판례에는 명신탁에 의한 거래는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해당 안 해요. 등기가 이전되는 것도 아까 보시니까 유효. 제3자 가져라. 유효. 자, 여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유질서에 반한다. 그럼 절대적인 무효니까 아무 효력도 안 줍니다. 줄 거 다 주잖아. 아닙니다.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뒤에입니다. 등기 전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다. 이라는 것이 판례라고 아닙니다. 거기 뒤에도 부당이득은 아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부당이득도 아니고 판례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번 주 문장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셔봐야 됩니다. 오늘 2번은 완전 틀렸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신탁자가 보유한 재산을, 그럼 요거 이자가 아닙니다. 신탁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우리 저번 주에 봤었다고요. 재산을 수탁자한테 이전했을 경우는 이제 문장은 달라졌어요. 이전했을 때는 수탁자가 초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가 성립한다. 가지고 있는 걸 넘겼으니까 여기는 횡령죄가 성립해요. 맡겨놨는데 팔아치웠으니까 회상 공금 빼돌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3자간이 성립하지 않아. 2번은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성립하고 안 하고 때문에 2자간, 3자간만 계속 냈는데 2자간도 내볼 수 있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2번 요놈은 X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 3번. 요게 등경일까요? 계약경일까요? 신탁자가 매도인, 딱 여기서만 봐도 등경 계약경이 판단돼요. 신탁자가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하게 되면 등경이다, 계약경이다? 등경. 신탁자가 매수하여. 좀 이따가 수탁자 줄 거예요. 매수한 사람 신탁자면 등경. 지 앞으로는 등기라네. 그러니까 중간생략경 명신탁. 자,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여기 있잖아요.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 줄 것을 요구하여 등기를 했을 때 무효가 되고, 맞잖아요. 근데 저번 주하고 달라요. 근데 소유권은 매수인 누구게? 매수인 신탁자. 매수인에게 기수관돼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럼 매도인데 아니도 되겠네. 매도인.
네,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다는 겁니다. 저번 주는 아마 신탁자 그랬을 겁니다. 매수인이나 신탁자나 똑같아요. 신탁자는 매도인, 매도는 그대로 꼼짝 않고 있으니까 매도인 자리에 앉아라 그래요 됩니다. 세 번째 X, 이런 문장도 나오고 저런 문장도 나오고 출전도 아주 신났고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계약 당사자 일방이 수탁자 이고, 일방이 수탁자다. 돈을 받아서 샀다. 그럼 저거 계약경이다 라고 가로에다가 써놨죠. 위이며 명신다. 근데 매도냐 악인 경우, 매도는 악입니다. 악인 경우에도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유효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도인이 뭐였을 때? 손이었을 때, 손이만 이미 뻔히 알았다. 그럼 뭐하러 보호를 해줘? 수탁자 앞으로 등기, 그때는 무효. 악이면 무효입니다. 도와줄 이유가 없어 입니다. 근데 선이면 유효입니다. 선이었을 때 유효다. 4번 또 틀렸네. 5번 보실까요?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탁자이면은, 그럼 이제 등경이겠죠. 지 앞으로는 등기 안에 수탁자가 제3자가 처분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까지 바꿔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바꿨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하여튼 3자 간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등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5번 연엄이 맞아 주셔야 됩니다. 오늘 때 이제 주택임대차 한번 간단히 볼까요? 여기도 옳은 것은 뭘까요? 1번 입주, 그리고 전입을, 그리고 확정일과 근저당, 이런 것들 조금 나오시면 막 너무 그냥 경기 일으키시면 안 되고요. 실물 때 이거 아주 필요합니다. 근저당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그러면 전입하고 저 입주는 대항력이 언제요? 입니다. 저 아주 귀장 떨어져라. 오늘 들어왔는데 언제라고? 같은 날이면 동순위가 된대요. 그럼 안 분배당합니까? 이거 아주 큰일 날 소리 나죠? 아니죠. 야, 누가 먼저 선순위래요? 근저당이 선순위예요? 확정일자가 선순위예요? 근저당. 자, 왜냐하면 입주하고 전입은 다음날 0시부터니까 어떻게 돼요? 군주당은 당일에 발생하잖아요. 자, 이런 건 어렵지 않으니까 입주, 그리고 전입신고, 사업자 등록신청은 항상 다음날. 그러니까 꼭 밀려. 같이 들어오면 밀릴 수밖에 없답니다. 전세권한테 밀려, 가압류한테 밀려. 근데 가압류는 채권이니까 동순이요. 주셔야 됩니다. 자, 1번 X, 건조당이 선순위다. 그래요. 건조당이 선순위. 이런 것들은 꼭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 씨를 승계를 한대요. 승계를 한다고 하면 임차인은 나가나 안 나가나? 안 나간다.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안 나가겠다고 승계를 하면은, 그럼 지금 나가는 우리 양도인은 보증금을 내줘야 되겠냐고 안 내줘야 되겠냐고, 이게 상황을 정리 잘못하면 용장 나오면 계속 헷갈린다는 겁니다. 임대인 씨를 승계한다. 그럼 세입자는 안 나가. 그렇게 보는 경우는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되지도 않는데요. 소멸된다는데요. 소멸된다. 양도인은 소멸시키고 양순이 내줘야죠. 양순이가입니다. 여기는 꼭 주셔야 됩니다. 승계한다. 근데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당장 세입자가 나가겠대요. 너도 나가니까 나도 같이 보따리를 싸서 나갈 거요. 그러면 그때는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하지 않겠죠. 내줘야 되겠죠. 임차인이 나가겠다는데 매매되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승계한 것으로 보면 나 안 나가. 요만한 집이 없으니까 나 계속 살 거요. 1년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내가 왜 나가니? 그럴 겁니다. 안 나가면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소멸되지 않는다거나 소멸된다. 그리고 양수인이 보증금 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된다 그래야 된다. 소멸된다. 2번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분양자 보실까요? 저번 주도 약간 나왔었던 잔금을 지급한 무력의 수분양자, 분양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임차, 아파트를 임차해서 대항력을 갖췄다고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분양계약이 해제가 되었다면 명도자의 그 명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아니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없다 그러면 뛰어내린다니까요. 죽어버린다니까요.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대항력을 먼저 갖춰놓고 그 후에 분양계약이 해지가 된 거니까 대항력 때문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번 꼭 주의하세요. 저런 판례도 엄청 중요해. 실무에서도 바로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양받을 아파트 이런 것들을 많이 계약서 쓴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세 번째,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 볼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는 경매로 인해서 소멸하지 않는데, 그죠? 대항력 있으니까. 뒤를 잡아야 됩니다. 대항력 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권도 당연히 포함된다. 아니면 우선 변제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선 변제권은 포함되지 않아요. 제2 경우에서는 또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 변제권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가 맞습니다. 아니다. 우선 변제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대항력만 있어 라고 주셔야 됩니다. 그걸로도 낙찰자 때 돈 받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 우선 변제권을 소멸시킵니다. 4번 여기도 X역입니다. 저 문장 어려워. 4번이. 그 다음 5번 볼까요?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매매해. 아주 답은 쉽잖아요. 증여 등으로 양도가 됐을 때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계속 살 수 있는 거니까 법원에서 배당이 열렸을 때, 경매가 됐을 때 우선변제권이 있는 거지. 매매나 증여 등으로는 거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대항력으로 살면 되는 거지 거기다 우선변제 받고 나갈래요. 이런 소리는 매매 증여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거긴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 5번이 맞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8번에서 상가금을 임대차. 자, 지금 현재 약간 달라진 금액 한번 그거 한번 문제 만들어 봤습니다. 자, 먼저, 1번, 2번 그 금액 아마 꼭 물어볼 겁니다. 자, 금액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1번. 서울이 5억일까요? 서울은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용 3억 9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자, 금액이 좀 이상하죠?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엉뚱한 소리 났습니다. 지금 서울은 얼마나요? 6억 1,000. 금액을 한 단계씩 낮춰봤어요. 지금 3억 4억 이렇게 가다 보니까 5억일 것 같은데 서울 아니요? 6억 1,000 엄청 올려버렸잖아요. 한 2억 1,000 올라갔네요. 자, 여기 과밀이 5억이고 그 다음에 광역시가 부산도 들어왔죠. 그입니다. 여기 앞에 과밀에는 5억에는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용 이제 광역시 4개. 경기도 막 파주하고 화성까지 합쳐서 6개. 우리 세종시도 여기 갈 겁니다. 3억 9천. 그래서 과밀이 아니라 거기는 광역시요. 주셔야 됩니다. 자, 아예 1번 엉뚱합니다. 그리고 자, 2번 문장 보시니까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게 부산은 5. 이제 오려 맞죠? 자, 과밀억제권역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부산이. 그리고 세종시하고 파주하고 화성이 기타 지역이 아니요. 얼마라고요? 3억 9천만 원 이하면 이 법을 적용받는다. 2번이 맞죠? 자, 이 금액을 꼭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거 정말 계속 중요할 거예요.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근데 뒤에 문장 하나 더 다르게 저번 주하고 다릅니다. 그 사실행위 외에 영업행위가 있어도 영업행위가 있대요. 그 사실행위 외에 팔기도 한대요.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있어도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상가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면 영업행위가 있다면 상가금으로 해당한다가 맞습니다. 요 판례 꼭 나눠서 잘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사실행위만 하고 있다. 그러면 상가건물이 아닌데, 오히려 여기 이제 영업행위가 결부가 되면 해당돼요. 그죠? 여기 이제 세 번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2명 이상이면은, 이상일 경우에, 근데 여기는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액은 지금 이상하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액이 낙찰가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배당받는다. 아니요. 최우선변제. 이거 지금 문장을 확 바꿔버린 겁니다. 무슨 확정일자가 2분의 1이에요? 확정일자는 전에 줄 서서 받는 거니까 확정일자는 전액의 범위 안에서 배당받아요. 근데 지금 2분의 1은 저번 주 3분의 1이라고 X했지만 그건 최우선변제가 2분의 1 안에서 배당을 받아요. 4번도 X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 쪽으로 한번 나올까요? 5번 대항력을 갖춘 바로 관할. 자, 시장 군수구청장 저렇게 한번 유상하게 내봤습니다. 그냥 그때 구청장 이렇게만 나왔을 겁니다. 자, 바로 구청장에게 확정일자를, 근데 우리 상가에서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건물이 경매가 되면은, 자, 거기 아마 시장님이 찍어주지도 않았을 건데 경매가 되면 그 순위에 따라서 보증금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어디가 틀렸대요? 시장 군수구청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 자, 그거 유사하게 시험 문제 이미 내봤다는 겁니다. 어디 시군구청으로 가는데, 거긴 등록신청하러 가는 데지, 입니다. 세무서. 그러니까 이거는 임차인이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맨날 그렇게 내냐고 입니다. 5번도 X 주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39번은 그냥 간단하게 답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경매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뭐냐? 꼭 옳은 거 아니면 틀린 걸로 하나는 내요. 그리고 1번, 2번, 3번까지는 어렵지 않는데 4번. 근데 압류부동산의 공매의 경우에도 압류부동산 공매만 가끔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보통의 공매하고 같이 토지거래 허가는 받아야 한다. 압류부동산 공매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이거 꼭 주셔야 됩니다. 경매하고 똑같은 성격이 있어서 안 받습니다. 공매만, 압류부동산 공매만 그래요. 입니다.
자, 네 번째, 연음이 잘못됐다. 그리고 정말 잔금 지급으로 6개월 넘어가면 명도 소송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바로 끌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자, 5번, 간단해 보시고, 경매가 상당히 좀 복잡하게, 좀 다양하게 좀 내기는 하니까 보증금 외에 나머지 것도 조금만 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0번 마지막으로 매수 신청 대리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2번 맞을 겁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 중개업하고 매수 신청 대리하면 각각 2억이니까 최소한 얼마? 4억. 4억 안 이상합니다. 2억, 2억. 금액 똑같으니까 여기는 맞아. 그럼 이제 3번 보실까요?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의 경우는 대표자. 그리고 임원. 저번 주 문장이 맞아. 사원. 모두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꼭 이런 문제 내볼만 한데 아직 한 번도 안 내보네. 3번. X. 누구만 받는다고요? 대표자만. 대표자만 실무교육 받습니다. 경매는. 대표자만 출석하니까. 야, 임원이나 사원은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전혀 안 받습니다. 3번 연엄이 엉뚱해. 그거 주의를 꼭 보내셔야 됩니다. 나머지 문장은 한번 편하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쭉 오다가 또 여기도 조금 어디가 어렵다. 아마 부동산 그러신 거가 계속 좀 긴가민가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놈 위주로 한번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